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냉면 한 그릇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혈관을 터뜨리고 심지어 급성 신부전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시원하다고 드시는 그 냉면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도 약해집니다. 혈관 탄력성도 현저히 감소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냉면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여름철 식습관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고혈압 위험은 40%, 급성 신부전 위험은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의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냉면이 위험한 5가지 이유와 반드시 대체해야 할 건강한 여름 음식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탁 위 음식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신부전, 위장질환, 당뇨 합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름만 되면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며 119를 부르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점심에 냉면 한 그릇을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혈압은 180을 넘나들고 심전도에는 부정맥이 잡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냉면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시원하고 든든하니 건강에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65세 이후에 냉면 한 그릇은 조용한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냉면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냉면을 먹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트륨 과다로 인한 심혈관계 파괴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을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냉면 한 그릇에는 무려 2500에서 3000mg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25%를 한 끼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나트륨이 65세 이후에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여분의 나트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관 안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냉면을 먹고 2시간 만에 혈압이 120에서 180까지 치솟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출혈,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나트륨 과다는 또한 부종을 유발하는데 특히 심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폐부종으로 호흡곤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가운 온도가 부르는 혈관 쇼크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냉면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차가운 온도가 독이 됩니다. 차가운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서 이런 수축과 이완을 무리 없이 해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경직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런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더운 날씨에 확장되어 있던 혈관이 차가운 냉면을 만나면서 급격히 수축하는데 이때 심정지나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3배나 높아집니다.
작년 여름 75세 박 씨 어르신이 골프를 치고 돌아와서 시원한 냉면을 드신 후 30분 만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지만 의식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온도 차이로 인한 혈관 쇼크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과다와 단백질 부족의 악순환입니다. 냉면은 본질적으로 면 요리입니다. 한 그릇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무려 80g에서 100g에 달합니다. 이는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탄수화물 양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탄수화물에 비해 단백질은 고작 8에서 10g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데 냉면 위주의 식사는 이런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 회복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더 심각한 건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혈당 불안정성입니다. 냉면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 작용으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냉면을 자주 드신 후부터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셨는데 혈액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 하한선 이하였고 당화혈색소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혈당 급등으로 인한 당뇨 악화입니다. 냉면의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바로 당분입니다.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설탕, 물엿, 각종 조미료에는 상당한 양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면 자체의 탄수화물까지 더해지면 혈당 급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복에 냉면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빈속에 고탄수화물 음식이 들어가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정상 식후 혈당이 140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갑작스런 고혈당은 탈수, 의식 저하, 심한 경우 당뇨성 혼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가 냉면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혈당 급등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신장, 눈, 신경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곧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다섯 번째, 위장 자극으로 인한 소화기계 손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은 냉면이 위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상입니다. 냉면에는 겨자, 식초, 각종 매운 양념이 들어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성분들이 65세 이후에 약해진 위 점막을 공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점막이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산성인 식초와 매운 겨자가 들어오면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냉면을 자주 드신 후 인내시경에서 다발성 위염이 발견된 분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또한 차가운 국물은 위장의 연동운동을 급격히 둔화시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냉면을 드시면 복통, 속쓰림, 소화불량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데 차가운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이 식도 하부를 자극해 역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냉면을 피해야 하는 5가지 의학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런 위험성이 냉면을 먹는 방법에 따라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냉면에 숨겨진 위험, 바로 잘못된 섭취 방법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냉면의 독성이 2배, 3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방법은 공복에 냉면을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에 냉면 한 그릇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빈속에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위벽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위산 분비가 폭증합니다. 평소보다 3배 많은 위산이 분비되면서 위벽을 직접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급성 위염이나 위통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공복에 냉면을 드신 후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갑자기 명치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시는데 검사해보면 급성 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방법은 육수까지 전부 마시는 것입니다. 냉면 국물이 시원하다고 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냉면 한 그릇에 나트륨 중 약 70%가 국물에 들어 있습니다. 면만 드시면 1800m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지만 국물까지 전부 마시면 3000mg을 넘어갑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의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인 1500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환자분은 매일 냉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드시다가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나들었고 온몸이 부어서 신발도 신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 냉면을 끊으시니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반찬 없이 냉면만 드시는 것입니다. 냉면 한 그릇으로 식사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만 과다하게 섭취하고 필수 영양소는 부족해집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탄수화물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또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해져서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65세 이후에는 한 끼 식사에 최소 25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냉면만으로는 고작 8에서 10g밖에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기력 감소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곱빼기로 빠르게 먹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그릇으로는 배가 안 찬다며 곱빼기를 주문하시고 뜨거워질까봐 서둘러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더욱 급격히 올립니다. 평소보다 40% 빠른 속도로 식사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50%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곱빼기는 일반 냉면보다 1.5배 많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제가 진료한 당뇨 환자분은 곱빼기 냉면을 10분 만에 드신 후 혈당이 300까지 치솟아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자칫하면 당뇨성 혼수에 빠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초와 겨자를 과다하게 넣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며 식초와 겨자를 추가로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위장에 치명적입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겨자의 매운 성분은 위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극적인 양념으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럼 왜 냉면을 자꾸 찾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면에는 노년기에 중독을 유발하는 3가지 강력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맛 없는 여름철의 유일한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 맛있게 드시던 음식들이 싱겁다, 맛이 없다고 느껴지시죠? 이런 상황에서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냉면은 강한 쾌감을 줍니다. 냉면의 복합적인 맛 자극은 둔해진 미각세포를 강하게 자극해서 이건 그래도 먹히더라는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자극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건강한 음식들은 더욱 맛없게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환자분들이 냉면 말고는 입에 맞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미각이 강한 자극에 적응해 버린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성 선택과 조리 편의성입니다. 냉면은 간편합니다.
조리할 필요도 없고 배달도 쉽게 되고 혼자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한번 냉면에 길들여지면 오늘 뭐 먹지? 고민할 때 자연스럽게 냉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3, 4회씩 냉면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점점 늘어나서 거의 매일 드시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단짠단신 조합의 중독성입니다. 냉면에는 달고, 짜고, 시고, 매운맛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맛 조합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강하게 유도합니다. 도파민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냉면을 먹을 때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또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는 마치 담배나 술과 같은 중독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줄어들면서 음식을 통한 쾌감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냉면의 강한 맛 자극은 이런 심리적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냉면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여름 음식은 무엇일까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후에 드셔야 할 최고의 여름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가당 냉콩국수입니다. 콩은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냉면과 달리 한 그릇에 20에서 25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무가당 콩국수는 냉면의 절반 수준인 1200에서 1500mg의 나트륨만 포함하고 있어 혈압 관리에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콩국의 차가운 온도도 냉면보다 완만해서 위장과 혈관에 주는 충격이 적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콩을 직접 갈아서 만드시거나 시중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혈당 급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밀소바입니다. 메밀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안전한 곡물입니다. 냉면과 달리 메밀소바는 단순한 조미료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도 훨씬 적습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메밀소바를 드실 때는 따뜻한 국물로 드시거나 찬 소바라도 실온에 잠시 두셨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온도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오이 냉국과 현미밥 조합입니다. 이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추천하는 여름철 식단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탈수를 방지하고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오이 냉국은 시원하면서도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식초나 겨자 같은 강한 조미료 대신 멸치 육수와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복합 탄수화물로 인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수분, 미네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도 칼로리는 냉면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 냉채 또는 샐러드입니다. 65세 이후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23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드레싱으로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냉면의 자극적인 양념 대신 자연스럽고 건강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바꾸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자 할머니는 74세로 매주 3, 4회씩 냉면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만성적인 폭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며 혈압약을 먹어도 140에서 150 수준에서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냉면의 위험성을 설명드리고 식단 변화를 권했을 때 처음에는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며 반발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냉면 섭취를 주 3회에서 월 1회로 줄이고 대신 냉콩국수와 현미밥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만성적이던 폭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130대로 안정되었고 가장 놀라운 건 체중이 2kg 감량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라며 감탄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8%에서 6.2%로 떨어졌고 중성지방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밥맛이 돌아왔다고 하시며 다양한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이순의 여사님입니다. 여름마다 냉면 곱빼기를 자주 드시던 분으로 심장 두근거림과 위경련을 반복적으로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소화불량으로 인한 트림과 속쓰림이 심했습니다. 냉면을 끊고 메밀소바와 닭가슴살 샐러드 위주로 식단을 바꾸신 후 가장 먼저 개선된 것은 수면이었습니다. 위장이 편해지니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심장 두근거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4시간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 발생 빈도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순의 여사는 이제야 진짜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에 엄청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냉면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드시고 싶으실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 월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둘째, 반드시 식사 전에 따뜻한 음식을 조금 드시고 나서 냉면을 드세요. 셋째,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시고, 넷째,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냉면이 특별한 날의 음식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식사가 아닌 가끔 즐기는 기호식품으로 여기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냉면의 위험한 이유 5가지는 나트륨 과다로 인한 심혈관계 파괴, 차가운 온도가 부르는 혈관 쇼크, 탄수화물 과다와 단백질 부족의 악순환, 혈당 급등으로 인한 당뇨 악화, 위장 자극으로 인한 소화기계 손상입니다. 이런 위험들은 고혈압, 심부전, 당뇨 합병증, 근감소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여름 음식 4가지는 무가당 냉콩국수, 메밀소바, 오이냉국과 현미밥, 닭가슴살 냉채입니다. 이 음식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여름 음식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냉면을 월 1회로 제한하고 반드시 따뜻한 음식을 먼저 드신 후 냉면을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냉면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냉면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김선자 할머니의 혈압 안정과 폭통 해결, 이순애 여사의 심장 두근거림과 수면 개선 같은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냉면 하나 제대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냉면 정도야 뭐라는 생각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여름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당장 냉면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것을 계기로 식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